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내 인생은 이제 너무 늦었어라고 한숨 쉬진 않으셨나요? 여기 92살의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믿었던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름은 시바타 도요. 그녀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지만 남은 것이라곤 굽어버린 허리와 매일 밤 찾아오는 지독한 고독뿐이었죠. 일본의 한 작은 마을, 낡은 집안에서 그녀는 매일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던 무용도 걷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자루의 연필과 삐뚤빼뚤한 글씨가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심장에 불을 지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에서 희망의 시인으로 거듭난 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영화 같은 100년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과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도요 할머니의 삶이 처음부터 이토록 고요하고 슬펐던 건 아니었습니다. 1911년 도치기시의 부유한 쌀 도매상 집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마을에서 공주님으로 불릴 만큼 귀하게 자랐죠. 비단 옷을 입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으며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했습니다.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열자락의 어린 나이에 그녀는 학교가 아닌 남의 집 식당 주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었고 겨울이면 손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져 피가 났죠. 먹고 살기 위해 선택했던 첫 번째 결혼은 폭력과 상처만 남긴 채 6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라는 원망이 가슴에 사무쳤지만 그녀는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생계라는 무거운 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이후 평생을 일했습니다. 식당 일, 청소일, 손마디가 굵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이는 동안에도 그녀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 그 고단한 8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92세의 그녀에게 남은 건 부러진 날개처럼 굳어버린 허리뿐이었습니다. 아들 게니치가 내민 그 낡은 노트와 연필 한 자루. 처음 도요 할머니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글자도 가물가물한 이 늙은이가 무슨 시를 쓴다고 그러느냐. 라면서 손사래를 쳤죠. 평생 무용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려 춤을 출 수 없게 된 자신은 이미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저 밥이나 축내다 가는 고목나무 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점심에 무얼 드셨는지, 창밖의 바람이 어떤 느낌인지 한 줄만 적어보세요. 그 진심 어린 권유에 도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돋보기를 썼습니다. 92살의 겨울, 굽어버린 손가락으로 연필을 쥐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행주를 짜고 냄비를 닦던 그 거친 손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닦아낼 도구를 잡은 것이죠. 처음 적어 내려간 문장들은 시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날씨가 참 좋구나. 하지만 문장을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들, 젊은 날의 서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작은 평화가 종이 위에서 글자로 태어났습니다. 도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허리의 통증도 혼자라는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아들 게니치는 어머니의 글에서 범상치 않은 힘을 발견했습니다. 꾸밈 없고 담백하지만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었죠. 그는 어머니 몰래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산케이 신문의 아침의 시 코너에 투고를 시작했습니다. 수천 통의 편지가 쏟아지는 그곳에서 과연 90 넘은 노인의 글이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신문을 펼친 게니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시가 신문에 나왔어요. 도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자신의 이름 시바타 도요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날 이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시가 실리는 날이면 신문사로 수만 통의 전화와 편지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의 시를 읽고 오늘 죽으려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취업에 실패해 절망했는데 할머니 글을 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독자들은 할머니의 시를 살아있는 위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시는 화려한 수사학이 없었습니다. 그저 약해지지 마, 괜찮아, 나도 이렇게 살아있단다라는 투박한 한마디였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수십억의 마케팅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94살의 무명 노인이 일본 열도가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일본 출판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9살의 할머니가 낸 첫 시집 약해지지 마가 150만 부를 돌파한 것이죠. 일본에서 시집이 1만 부만 팔려도 대성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단순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장기 불황과 잇따른 자연재해로 온 국민이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도요 할머니의 시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100세 생일을 앞두고 두 번째 시집 100세를 출간합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그녀의 작은 집으로 몰려들었고 기자들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지금이에요. 내 시를 읽고 누군가 다시 살고 싶어졌다고 말해줄 때 내 100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녀의 시 중 가장 사랑받았던 약해지지 마의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있잖아, 힘들다고 해서 한숨 짓지 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100년의 무게. 사람들은 할머니의 시를 읽으며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 할머니이자 가장 나이 많은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20일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101세를 일기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녀의 머리맡에는 연필과 종이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세상에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독자가 찾아와 꽃 대신 그녀의 시집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나 말이야, 죽는 건 무섭지 않아. 다만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꼭 시를 쓰고 싶어. 여러분, 도요 할머니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92살에도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한숨을 쉬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처럼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쬐는다는 사실만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중한 연필을 다시 쥐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환하게 웃으며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